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3 실전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1번 보죠. 500개의 상자를 접는데 갑은 5일, 을은 13일이 걸린다. 이들이 함께 2500개의 상자를 접기 시작하여 중간에 을이 그만두고, 여기서 말하는 중간이라는 것은 딱 중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하는 도중에라는 표현입니다. 갑이 혼자서 남은 상자를 다 접었다고 한다. 모든 상자를 접는데 걸린 시간이 20일이었을 때 갑과 을이 같이 일한 기간은 며칠인가? 일단은 갑은 애초에 20일 동안 일을 한 거예요. 맞죠? 을은 어떻다는 거죠? 중간에 안 했어요. 시작은 같이 했습니다. 시작은 끝났어요. 그러면 왜 끝났냐면 500개의 상자를 접는데 갑이 5일이 걸린대요. 맞죠? 그러면 갑은 1일에 5일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1일당 100개를 접어요. 100개. 그죠? 그 다음에 을은 13일이 걸린대요. 을은 독특하네요. 을은 1일에 13분의 500개를 접습니다. 됐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상하게 보여도 결과적으로 다 해소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2500개의 상자를 접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갑은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요. 그죠? 갑은 처음부터 끝까지 했습니다. 20일. 당연히 2000개를 접었겠죠. 2000개. 그렇죠? 그러니까 의뢰한테 할당된 양은 며칠인지는 모르겠으나 2500개니까 500개만 접으면 되는 거죠. 13일이네요. 끝났죠. 그래서 갑하고 을이 같이 한 기간은 13일 2번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렵지는 않네요. 그죠? 자, 다음 넘어가서 2번 보겠습니다. A와 B의 집 사이의 거리는 24km이다. A는 시속 3km, B는 시속 5km로 각자의 집에서 서로에게 동시에 출발하여 두 사람은 출발한 지 몇 시간 후에 만나게 되는가? 일단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만나는 유형이라고 하거든요. 만나는 유형. 만나는 유형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보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딱 만났다 여기서. 그럼 뭐 어떤 상황인 거냐? 얘가 움직인 거리랑 얘가 움직인 거리의 합은 둘 사이의 최초 거리입니다.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근데 보시면은 A하고 B 사이의 집 사이의 거리가 24km고 A의 시속 3km, B는 5km예요. 맞죠? 근데 얼만큼 걸렸는지를 모르죠? 걸린 시간은 X. 맞죠? 그 다음에 A가 3, X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 B가 X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 이렇게 된 거죠. 8X가 24니까 X는 3입니다. 3시간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3번 문제는 A는 자전거를 타고 100m/, 분입니다. 100m/분의 속도로 가고 B는 뛰어서 60m/분의 속도로 간다. 좀 독특하네요. 문제가. B가 A보다 200m 앞에 있을 때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서로 만나게 되는가. 이건 사실 뭐 식을 세워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속도라는 거 정확하게는 속력인데 속도라는 거를 잘 보시게 되면은 A가 1분에 100m 가요. B는 1분에 60m 갑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분마다 40m씩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맞죠? 됐죠? 근데 B가 A보다 200m 앞에 있대요. 아, 그러면은 40m씩 좁혀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분당 40m가 좁아지 40m가 좁혀지니까 200m로 하면 5분 걸리겠죠.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이 없어도 되겠어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사고 난 차를 견인하기 위해 A와 B 두 견인 업체에서 견인차를 보내려고 한다. 사고 지점은 B 업체보다 A 업체와 40km 더 가깝고 A 업체의 견인차가 시속 63km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면 40분 만에 사고 지점에 도착한다. 자, 그러면은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는 얼마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근데 여기서는 시속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40분이라는 시간을 3분의 2시간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거리는 얼마예요? 63km 곱하기 3분의 2. 42km입니다. 그죠? 그럼 A 업체로부터 사고 지점까지는 42km, B로부터 사고 지점까지는 82km인 거죠. 왜? A가 40km 더 가깝다고 했으니까. 자, 이 상황에서 B 업체에서 보낸 견인차가 A 업체의 견인차보다 늦게 도착하지 않으려면, 같거나 빠르려면 B 업체의 견인차가 내야 하는 최소 속력은 그랬습니다. 최소 값입니다. 그러면은 자, A는 42km예요. B는 82km고요. 얘는 속력이 얼마예요? 속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40분 걸렸죠, 40분. 맞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0분 이하가 돼야 되죠, 이하. 맞죠? 그러니까 최대 40분이에요. 최대. 그래야지 늦지 않은 거니까. 맞죠? 자, 그렇다면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속력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죠. 근데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지금 단위가 아우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시간 단위로 바꿔야 돼요. 3분의 2 h 이하. 됐죠? 자, 그럼 요거는 82. 3분의 2. 맞죠? 킬로미터 h.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올라가고 2로 나눠주니까 이게 되네요. 123 킬로미터 퍼 아워 이겁니다. 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됐죠? 자, 이건 잘 정리해 보면 별 얘기는 아니었어요.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초속 80m를 달리는 기차가 850m의 다리를 완전히 지나는데 12초가 걸렸다. 다리를 지난 후 터널을 지나는데 기차가 7초 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터널의 길이는 그랬습니다. 자, 초속 80m예요. 됐죠? 850m인데 다리를 완전히 지난대요. 이 완전히 지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리예요, 다리. 여기가 이제 다리의 초입이고 여기가 이제 끝입니다. 맞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기차가 초속 80으로 달리는데 12초 걸렸대요. 그러면은 일단은 850m입니다. 길이가. 여기서 기차가 완전히 통과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차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실제 움직인 거리는 850 더하기 x가 된다고요. 그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초속 80이라고 했거든요. 이러면 속력분의 거리니까 시간이 나오고요. 시간이 12초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850 x는 80에다 12를 곱하게 되면 960입니다.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와요? 90이에요. 그래서 기차의 길이가 90m가 나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터널을 지났는데 이번에는 7초 동안 보이지 않았대요.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다른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된 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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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보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면 요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머리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이렇게죠. 이렇게. 맞죠? 그럼 뭐예요? 이 터널의 길이에서 기차의 길이를 빼야 되는데 기차의 길이는 알고 있고요. 터널의 길이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안 보이는 거리는 이겁니다. 맞죠? 근데 이 기차는 여전히 초속 80이에요. 몇 초 걸렸다고요? 7초 걸렸다고요. 7초. 맞죠? 자, 그래서 넘어가면 56, 560 넘어가니까 650이네요. 됐죠? 650. 그래서 답은 이 터널의 길이는 얼마냐? 잘못했네요. 그죠? 여기가 110이 아니라 110입니다. 죄송합니다. 110. 여기도 110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70. 맞죠?
자, 답은 4번입니다. 제가 체크 잘못해놔서 됐습니다. 이렇게 110. 자,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농도가 7%인 소금물이 있다. 이 소금물을 얼마간 증발시킨 후 농도가 3%인 소금물을 줄어든 양만큼 넣었더니 농도가 9%가 되었다. 증발한 물의 양이 60g이라면 소금물이 증발한 후 3%의 소금물을 넣기 전 소금물의 농도는 그렇습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3% 소금물을 얼마나 넣었다는 얘기예요? 60g을 넣었다는 얘기죠. 60g. 맞죠? 왜냐면 증발한 양만큼 3% 소금물을 넣은 거니까. 됐죠? 보세요. 증발은 물만 하는 겁니다. 물만. 전체 양을, 처음 양을 몰라요. 처음 양. 처음 소금물의 양. Xg이라고 합시다. X. 맞죠? 그러면 농도 공식을 써보면 X분의 7%죠? 100분의 7X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증발한 물의 양이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예요? 60g이죠. 그 다음에 60g은 물이니까 분모에서만 빠지는 거고 그만큼을 넣었어요. 그죠? 근데 얼마를 더해야 돼요? 60에 3%입니다. 3%면 얼마예요? 1.8이에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더해서 곱하기 100을 했더니 9%가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죠? 이 100은 여기다 곱하고요. x를 여기다 곱할게요. 그럼 여기는 7x 더하기 180 넘어가면 2x, x는 90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처음 소금물의 양은 90g이 됩니다. 90g.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소금물이 증발한 후 3% 소금물을 넣기 전 소금물의 농도예요. 그러니까 90분의 90에 100분의 7, 0.07 곱하면은 6.3이죠. 맞죠? 여기다가 물을 60을 뺀 거예요. 이렇게. 이거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30. 3분의 63. 21%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좀 독특하네요.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독특해요. 문제 형태가. 그 다음에 요거를 문제에서 농도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농도를 물어보면 농도 공식을 쓰는 게 나아요. 왜? 결과가 농도로 나오니까. 맞죠? 농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농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다. 그러면 다 소금의 양이나 비커를 쓰면 되고요. 사실은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장에서 강의할 때도 학생들한테 항상 가능하면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면 농도 공식을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중의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볼까요? 9번 5% 설탕물 600g을 1분 동안 가열했을 때 10g의 물이 증발했습니다. 이 설탕물을 10분 동안 가열한 후 다시 설탕물 200g을 넣었더니 10% 설탕물 700g이 됐대요. 이때 더 넣은 설탕물 200g의 농도는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좀 불필요한 말이 들어가 있어요. 왜 불필요한 말이 들어가 있냐면 5% 설탕물 600g이 있었어요. 그죠? 물을 증발시켰어요. 맞죠? 그 다음에 다시 200을 넣었더니 700이 됐대요. 그럼 애초에 1분 동안 가열하면 10g의 물이 증발한다. 10분이니까 100g 증발했다라는 걸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600g 있었고 증발한 상태에서 200을 넣었더니 700이 됐다? 아, 그럼 100g 증발했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줘도 되는 정보이긴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더 넣은 200g의 농도는 얼마냐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도를 물어봤으니까 농도 공식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600의 5%면 얼마예요? 30g이죠. 맞죠? 그 다음에 100이 날아갔어요. 물이 날아가는 거는 소금의 양과는 설탕이니까 설탕의 양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g을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200g 요거를 X%라고 할게요. 맞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것은 얼마예요?
200 곱하기 100분의 x니까 2x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했더니 농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10%가 됐다고요.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700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1로 가고요. 30 더하기 2x가 70. 2x는 40. x는 20이네요. 그죠? 그래서 200g의 농도는 20%입니다. 20%.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농도 공식도 써봤으니까 농도 공식 아닌 것도 한번 해봐야겠죠? 자, 11번 한번 가볼까요? 11번. (5% 소금물 800g에서 물이 증발한 후 소금 30g을 더 넣었더니 14%의 소금물이 되었다. 증발한 물의 양은 얼마냐? 증발한 물의 양. 됐죠? 증발한 물의 양. x라고 합시다. 됐죠? x. 자, 이 상태고요. 우리는 그 소금의 양 공식이 있고 비커 공식이 있는데 사실은 소금의 양 공식이랑 비커 공식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비커를 쓸 때는 소금의 양 공식은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인데 비커 공식은 그냥 100을 빼고 100을 곱해서 계산한 거거든요. 그냥. 사실은 똑같은 건데 사실 돌이켜보면 소금의 양 공식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게 비커니까 굳이 비커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맞죠? 근데 이거는 이제 비커 공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그 중학교 때 그걸 처음 배울 때 보면은 비커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요. 비커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비커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비커랑 아예 관계가 없는데 다들 비커 공식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냥 소금의 양 공식에다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자, 뭐 거두절미하고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커 공식을 쓰겠습니다. 자, 물이 증발한 후 30g을 더 넣었더니 14%가 됐다. 여기서 그 비커를 쓸 거면 주의해야 되는 게 있죠? 뭘 주의해야 돼요? 물은 농도가 0%죠. 소금은 농도가 100%죠. 소금을 더할 때는 100을 곱해줘야 됩니다. 소금만 더하면 안 돼요. 됐죠? 자, 다시 돌아와서 800g 있어요. 농도 5%입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물이 증발했어요. 근데 물은 뭐예요? Xg. 근데 사실 요거는 농도를 0%이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금 30을 넣었대요. 그럼 이거를 30이라고 쓰시면 안 된다고요. 이거를. 이게 소금의 양 공식이었으면 30 쓰는 게 맞는데 비커는 100을 곱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했더니 14%가 됐대요. 됐죠? 보세요. 800 x를 빼고 30을 더했더니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맞죠? 자, 그렇다면은 4,000, 3,000, 7,000 14 하면은 8,000, 11,200 14 420 제가 이거를 830하고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계산하기 힘들어서 그랬어요. 자, 넘어가면 14x 7,000을 빼면 4,200, 420이니까 4,620이네요. 아, 그냥 이렇게 쓸 걸 그랬다. 자, 420, 4,200, 420. 그냥 쓰는 이유가 14로 둘 다 나눠줘요. x는 330. 됐죠? 자, 그래서 330g입니다. 330g.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농도 문제는 이 정도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K사는 정기 승진 시험을 통해 승진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험 과목은 총 5과목이고 평균 90점이 되어야 승진 대상자가 된다. 정기 승진 시험에 응시한 4과목에서 92점, 85점, 87점, 89점을 받았다. A사원이 승진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과목에서 받아야 할 최소 점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풀 수 있어요.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요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일단은 평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평균이라는 게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총점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5과목 중에 평균 90점이라면 이거는 총합이 450점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50점 이상. 그죠? 450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4과목에서 받은 점수가 92점, 85점, 87점, 89점, 그리고 X예요. 요걸 했을 때 얘가 450점 이상인데 결과적으로 450점이 되는 경우가 최소니까 450인 걸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등식 유형이긴 하지만 그냥 방정식으로 푸셔도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X값이 나오겠죠. 그죠?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평균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균으로 생각을 하고 봤더니 얘가 2점이 남아. 맞죠? 얘가 5점이 부족해요. 그죠? 얘는 3점이 부족하고 얘는 1점이 부족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9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7이거든요. 그래서 x가 97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90점을 기준으로 2점이 남아. 더해. 그죠? 그 다음에 5점을 빼고 3점을 빼고 1점을 빼고 97점이다. 이렇게 하시면 답이 상당히 쉽게 나옵니다. 물론 원래도 쉬워요. 원래도 쉽긴 하지만 이렇게 평균 90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그거까지 좀 챙겨가 주세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가볼게요. 14번. 프로농구 결승전에서 A, B 두 팀이 시합을 했다. 2쿼터까지는 A팀은 B팀보다 7점을 더 얻었고 3쿼터와 4쿼터에서 A팀은 B팀이 얻은 점수의 5분의 3을 얻어 75대 78로 B팀이 이겼다. A팀이 3쿼터, 4쿼터에 얻은 점은 그랬습니다. 자, 2쿼터까지 A팀은 B팀보다 7점을 더 얻었대요. 그 다음에 3쿼터와 4쿼터에 A팀과 B팀이 얻은 점수의 5분의 3을 얻어 이겼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A팀에서 A팀의 2쿼터까지 그렇죠? 점수가 A팀은 B팀보다 7점을 더 얻었대요. 맞죠? 이게 X라고 합시다.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3쿼터, 4쿼터에서는 A팀은 B팀이 얻은 점수의 5분의 3을 얻었대요. 5분의 3. 맞죠? 쿼터. 그 얘가 Y면 얘는 5분의 3 Y예요. 물론 5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5Y 얘를 그냥 3Y라고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5분의 3이잖아요. 맞죠? 저는 이렇게 많이 하긴 합니다. 이 값에 5분의 3 맞잖아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놔도. 맞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더했을 때 75 요거 더하면 78 이렇게 된 거죠. 미지수 2개, 식 2개 연립하면 되잖아요. 맞죠? 자, 요 7을 떼가 거기다 붙일게요. x 더하기 5y 85 계산해보면요. 여기서 빼볼게요. 2y가 10이네. y는 얼마예요? 5입니다. 5. 근데 문제에서는 a가 3쿼터, 4쿼터에서 얻은 점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15점이네요. 15점. 됐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19번 한번 가볼까요? 19번. 일회양 문제 또는 일률 일회양 문제입니다. 자, 19번입니다. L출판사는 A와 B 두 인턴에게 업무를 맡기려고 한다. 같은 양의 일을 처리하는데 A 인턴은 2시간이 걸리고 B 인턴은 8시간이 걸린다. 둘이 함께 일을 하였을 때 걸리는 시간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전체 일의 양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뭐 A라고 합시다. A 말고 C라고 할게요. 전체 일의 양은. 됐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A 인턴은 2시간이 걸린대요. 그럼 A 인턴은 시간당 얼마만큼씩 일하는 거예요? 2분의 C만큼 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8시간이 걸린대요. 8분의 C만큼 일하는 거죠. 맞죠? 둘이 같이 한대잖아요.
몇 시간을 하면 전체 일을 할 수 있나 이겁니다. 맞죠?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양쪽 양변에 모두 C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는 이렇게 약분이 돼요. C가 아니라 J여도 약분됐겠죠? 100이어도 약분됐겠죠? 만이어도 약분이 됩니다. 양변에 다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전체 일량은 그냥 1로 놓는 거예요. 편의상. 물론 C로 나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정리를 해보면 8분의 4, 8분의 1, 8분의 5. X는 5분의 8, 1입니다. 됐죠? 5분의 8, 1이 아니라 5분의 8 시간. 네, 시간이죠. 근데 이제 그 1시간은 60분이니까 분으로 환산하게 되면 5분의 1시간이 얼마예요? 12분입니다. 12분. 맞죠? 12분. 그래서 5분의 8시간이다 그러면 1시간 36분 하시면은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됐죠? 일량 문제는 전체 일량이 1이다. 이거 놓고 푸는 거예요. 1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 빨리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그 방법을 쓰면은 빨라지긴 하는데 그래봐야 2, 3초 차이거든요. 좀 손 느리는 사람은 한 5초? 그것 때문에 뭐 당락이 좌우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석적인 방법을 하셔도 되고 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면 또 여러 가지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또 주객이 전도가 되니까 정석적인 방법으로 그냥 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A 사원과 B 사원이 함께 일하면 이틀 만에 마칠 수 있는 일이 있다. 요거는 19번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19번은 각각이 얼마큼씩 걸리는지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20번 같은 경우는 둘이 했을 때 이틀 만에 한다라고 한 겁니다. A 사원이 1일 동안 작업한 후 나머지를 B 사원이 4일 동안 작업하였다고 했을 때 한 맞췄대요. 그죠? 그럼 B 사원이 이 일을 혼자 하면 며칠이 걸리겠는가? 요것도 비례식의 관계로 풀 수가 있어요. 풀 수는 있는데 정석적인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자, 보세요. A 사원이 X1 걸린다. 혼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하루당 X분의 1씩 하는 거고요. Y분의 1씩 하는 거죠. 우리 전체 일량 1로 놓기로 했으니까. 그죠? 둘이 같이 하면 이틀이 걸린대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맞죠? 2분의 1이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그 A 사원이 1일 동안 하고 B 사원이 4일 동안 하면 끝난대요. 맞죠? 끝났죠, 그러면. 빼면 Y분의 3은 2분의 1이고. 맞죠? Y는 6입니다. Y가 6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X는 3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B 사원이 혼자 며칠 걸리는가? 6일입니다. 6일. 답은 3번이죠. 3번.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나이 문제 한번 볼게요. 나이 문제. 자, 나이 문제를 2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4살 차이고 형과 동생은 2살 차이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의 합은 형의 나이보다 6배 많다고 한다. 형과 동생의 나이 합이 40이라면 아버지의 나이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는 4살 차이고 이러면 이게 아버지가 4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둘의 나이 차이의 절대값이 4살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많다라고 사실 지정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정해준 거고요. 자, 됐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이렇게 가보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의 합은 형의 나이보다 6배 많다. 그럼 형을 X라고 놓을게요. 형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형. X. 맞죠? 그러면 동생이 나와요. 왜냐면 형과 동생의 나이의 차가 2살 차이래요. 형이 당연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동생은 X-2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랑 어머니의 나이 합은 형의 나이의 6배래요. 맞죠?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아요. 맞죠? 여기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4살 차이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를 y-4로 해도 됩니다. 근데 굳이 미지수를 늘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형과 동생의 나이 합이 40이래요. 그럼 x는 21이네요. 맞죠? 자, 이랬을 때 아버지의 나이는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뭐예요? 3 곱하기 21, 63. 됐죠? 그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을 봤고요.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자면 부등식이라 하더라도 풀이법 자체는 방정식과 똑같기 때문에 식은 똑같이 세우고 부등호를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간혹 부등호를 쓰지 않고 그냥 등호로 해도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상, 이하 이런 경우는 경계에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등호로 풀리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풀이법은 똑같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